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자본주의 파수꾼 공인회계사로 살아가고 있는 미스터 박입니다. 미스터 박 기억해주세요. 자,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네요. 근데 제가 그간 영상을 좀 찍기가 애매했던 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성장해 가면서 체득한 논리나 이해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오랜만에 만들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이슈가 있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그리고 불매운동.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떠들어 볼까 합니다. 자, 화이트리스트는 무엇일까요? 일본이 무역 등 타 국가랑 거래를 할 때 우대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 우대를 해주는 나라들 그 국가 리스트입니다. 근데 그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게 우리나라가 그 리스트에서 제외됐던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왜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요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과거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당시에 강제징용 등 문제들이 좀 많았잖아요, 되게.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안 좋은 거고. 근데 우리나라 법원이 작년에 그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하라라고 판결을 내린 거죠. 하지만 일본은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아직도 이 얘기를 또 하냐? 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경제 보복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왜 일본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냐 하는 데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196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 당시에 한일 청구권이라는 걸 제기해서 당시 일본의 외환 보유액의 절반 정도 되는 3억 달러를 배상받았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지 말자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이 조약에서는 문제가 역사, 문화 등 쉽게 꺼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논쟁이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2005년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민간공동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조사를 한 결과 6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수령한 3억 달러에는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뭐가 옳다, 어느 정권이 옳다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그 판결은 40년이나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일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건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본한테 떳떳하려면 논리적으로 뭔가 공격받을 수 있는 게 없는 상태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공격을 받을 만한 그런 판결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뭐가 됐든 그런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에 대한 일본이 경제 보복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걸 했어요. 이게 현실로 와닿은 거죠. 무엇이 옳다, 누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무거운 문제 같고 저는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사법부예요. 삼권 분립의 한 축으로 대한민국 정부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대한민국 경제, 즉 반도체를 포함한 일본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기업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해결책 모색을 정부가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정부가 그런 판결을 내렸고 일본이 그 판결을 싫다고 해서 경제 보복을 한 거니까. 자, 어쨌든 해결책은 정부가 해줘야겠죠. 회계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런지. 기업들은 원부자재 수입에 있어서 우대를 받지 못하면 수입할 때 발생하는 매입 채무가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이로 인해서 비싸게 쌓은 원부자재가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럼 해당 원부자재가 포함된 완성품을 판매할 경우에 비싼 원가가 딸려 나가게 돼요. 결국 매출 빼기 매출 원가가 매출 총이익인데 그 매출 총이익이 매출 원가의 증가로 인해 감소하게 될 거고, 이는 결국 회사의 영업 손익과 당기 순손익에 반영이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해오는 기업은 대부분 손익이 좋아지지 않을 거다라는 게 현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손익 악화로 인해서 유동성이 악화되고, 유동성이 악화되면 보유 자금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원부자재를 사올 때 인식한 매입 채무를 바로 결제하지 않고 차후에 결제하는 방식을 채택한다고 하면
이거 결제 시 계속 요즘에 엔화 환율 치솟고 있는데 치솟는 엔화 환율을 적용하게 되고 결국 외화 환산 손실을 이 기업은 또 인식하게 돼요. 계속 손해보는 거죠. 문제가 심각하긴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 발단을 만든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하긴 해야 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로 인해서 한일 양국의 감정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유니클로 임원이었나? 누가 뭐 어떤 말 했죠? 얘네 어차피 이런 불매 활동 해도 불매 운동해도 얼마 안 갈 거야 라는 말로 마치 불타고 있는 거다 기름을 끼얹었어요. 그래서 감정이 더 커졌죠. 그 와중에 뭐 불매와 더불어 보유 중인 일본 물건을 뭐 버리자라는 등의 말들도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일부 일본 물건을 버리지 않으면서 불매를 하자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보고 막 욕하고 우매한 대중 취급하는 일부 소위 극보수 유튜버나 논객들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 사람들의 말에 또 반대를 합니다. 자, 우리는 회계를 하니까 회계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과거 우리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샀어요. 우리 개개인의 소모품이 되죠. 그런데 추가로 사는 거는 불매운동이나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 어긋나니 안 산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살 경우에 일본 기업의 매출이랑 개개인의 소모품비 정도로 회계 처리되겠죠? 결국 우리는 뭐 뭔가를 사면 결국 비용이에요. 그런데 사지 않고 국내 기업이나 다른 해외 기업의 물건을 산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되죠? 일본 기업이 인식할 매출을 그저 국내 기업 또는 또 다른 해외 기업이 인식할 뿐이에요. 우리 개개인 입장에선 비용 처리가 되고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럼 불매 운동을 다시 보면 회계적으로 일본에 등만 안 될 뿐 개개인 입장에서 바뀔 게 없고 매출을 인식할 기업만 우리가 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 불매 운동은 앞서 실컷 얘기한 뭐 청구권이니 배상, 보상 등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극보수 유튜버 또는 뭐 논객 등이 떠들어대죠. 아니 불매로 외치면서 제트스트림 같은 볼펜은 버리지만 꼼데가르송 같은 뭐 가디건은 왜 안 버리는데 이 바보들아 라고 외치죠. 자, 이 또한 회계적으로 봅시다. 이미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제트스트림이나 꼼데가르송 같은 일본 기업의 제품 등은 우리한테 뭐 소모품이나 재고자산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버려봅시다. 버리면 결국 폐기 손실이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가 될 거예요. 누가 이득을 보죠? 이득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저 비용만 우리 개개인이 인식할 뿐이죠. 그래서 말인데 개개인이 제트스트림을 버리고 가디건을 안 버리든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닌가. 아니 내가 폐기 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일본 기업의 매출을 올려주는 행위가 비판받을 행동인가 싶습니다. 에? 그러니까 뭐가 돼도 볼펜 버리고 꼼데가르송 가디건 안 버리고 이걸 바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본가 싶어요. 회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비판하는 유튜브의 말 자체가 바보라고 생각이 들죠. 왜 내가 비용을 인식해야 돼? 세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유경제주의와 함께 구성돼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게 당연하고 그 수요와 공급을 선택하는 데에는 개개인의 지갑을 열고 닫고 할 자유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뭐 일부 사람들은 자기 자신 똑똑하다. 그런데 대중은 멍청한 것 같다. 어유 답답하다. 라는 투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떠들게 된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얘기해요. 유니클로. 예. 유니클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유니클로 어떤 분들은 뭐 한국 롯데가 49%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잘 보죠. 일단 한국 유니클로는 패스트 리테일링이란 일본 기업과 롯데 쇼핑이 합작해서 만든 회사예요. 그 회사인 FRL 코리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FRL 코리아의 지분을 보면 패스트 리테일링이 51%, 롯데 쇼핑이 49% 지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배기업은 패스트 리테일링이에요. 주 재무제표인 연결 재무제표도 패스트 리테일링이 작성을 하겠죠. 그럼 지분법 회계 처리를 하고 있을 롯데 쇼핑은 어떨까? 지분 구조를 한번 보죠. 롯데의 지주가 38.8% 1대 주주, 신동빈 회장이 9.84% 2대 주주, 호텔 롯데가 8.86% 3대 주주로 가요. 롯데의 지주는 뭐 신동빈 회장과 역시 호텔 롯데가 1대 주주, 2대 주주 이렇게 구성하고 있어요. 호텔 롯데는 어떨까? 1, 2, 3대 주주가 다 46% 가지고 있는데 일본 회사예요. 그럼 이렇게 저렇게 막 어떻게 생각을 해봐도 그냥 회계를 잘 몰라도 유니클로는 한국 롯데고 뭐고 그냥 일본 회사의 제품이에요.
사실 저도 유니클로 제품 많이 가지고 있고 요새 사지는 않지만 튼튼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다고요. 일부 극보수 유튜버나 논객들이 한국 유니클로는 한국 롯데가 49% 들고 있는데 한국 회사의 제품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지분구조 파보면 알잖아요. 롯데를 싫어하진 않습니다. 롯데 카드도 제가 쓰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 카드는 뭐 포인트도 많이 줘서 좋아합니다. 잘 쓰진 않지만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일본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배제하는 건 어려워요. 다만 뭐 저는 감정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신채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혹시나 제가 구독자분들도 적고 영상에 노출이 많진 않지만 제가 위에 앞서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서 떠들었던 뭐 극보수 유튜버들한테 뭐 마지막으로 저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좀 알고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떠들지도 않습니다. 말해봐야 내가 모르는 거 얘기해봐야 실수하면 내 살 파먹긴데 아는 부분만 떠드는데 좀 공부하고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중은 절대 결코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매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본인들이 와닿는 삶을 먼저 살아가기에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지 결코 우매하지 않아요. 여유롭게 책을 읽고 언론을 듣고 보고 접하면서 느끼고 생각하며 떠들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지 결국 이렇게 막 뭐 대중은 우매하다라고 떠들고 있는 당신들도 남들이 쓴 책을 읽고 지식을 습득하고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아 사상을 키우고 생각을 전달하는 건 결국 당신들이 완전히 스스로 깨우친 거 아니잖아요. 배우면 다 똑같아요. 원래부터 내가 짱이야, 내가 똑똑해 하는 말투로 난 원래 다 알았는데 너네 멍청이라고 떠드는 모습이 별로니까 학습 좀 제발 하고 더 하고 공부하고 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모두 뭐 제 말도 틀릴 수 있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저 보고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걸을 것은 거르는 게 구독자분들이 가지실 자세입니다. 영상을 찍다 보니까 뭔가 불편할 수도 있는 주제랑 발언을 오늘 많이 한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조금 자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 박이었습니다.